BBC는 유럽권 언론 중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현재도 한편으로는 한류를 찬양하면서도 한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내기도 하는 언론사입니다. 2018년 BBC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빨리빨리라는 말을 가장 먼저 배운다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분석한 기사를 내놓았을 적은 다행히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었죠.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의 빠른 취향은 역사적 맥락까지 짚어가며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과거 외신에서 보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빠르되 대충이라는 부정적 뉘앙스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여기서 대충이 빠졌다고 짚으며 한국식 빨리빨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당시 서울의 관악구에 있는 한 기사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몰래 타이머를 눌렀다는 기자는 종업원은 능숙하게 2분 20초 만에 김치와 다른 반찬이 나오자 기겁했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1분 30초 만에 펄펄 끓는 뼈다귀 해장국이 나왔다며 팀 문화도 없는 곳에서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후 신속성은 한국 사회에서는 일상이며 심지어 기자는 빨리빨리 문화라며 한국인의 습성을 바로 문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빠른 또는 서두름으로 번역되는 빨리는 세계를 리드하는 한국의 인터넷 속도, 수시간 만에 끝나는 결혼식 등이 대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1967년 자원봉사자로 서울에 왔었던 게리 렉터 씨의 인터뷰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더 좋게 하기 위하여 경제개발을 집중적으로 하자 한국의 수출은 연 30-40%씩 증가했고 한국만의 빠른 문화 덕분에 전 세계 유례 없는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정의했죠. 단지 빨리빨리 속도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닌 빠르지만 숙달된 기술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국의 문화라는 것을 강조하며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이 손가락을 잘 쓰는 것과 쇠젓가락까지 언급하기에 이릅니다. 같은 젓가락을 쓰는 나라인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쇠젓가락인데요. 같은 젓가락을 쓰는 문화이지만 나무젓가락을 쓰는 일본인들조차도 금속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미끄러지는 음식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뉴욕에서 열렸던 문자 메시지 빨리 보내기 대회에서 한국팀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과 양궁이나 사격 같은 타격 스포츠에서 한국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심도 깊게 짚기도 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을 지금까지 오게 하는데 큰 일조를 했다는 서두의 해장국은 이제 와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 포럼에 개인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음식 어떻게 생각해? 라는 주제의 소머리국이나 도가니탕, 돼지국밥, 추어탕 등을 다수의 외국인들이 꼽아들었는데요. 한국의 해장국은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 방문 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꼽힌 음식이죠. 외국인들에겐 생소하지만 한국의 고유한 맛이 잘 담겨있는 낯선 국밥과 해장국은 처음엔 거부감을 느끼지만 먹어보면 매니아가 되는 음식입니다. 얼마 전 SBS TV 예능물 식자회담에서는 태국인 뱀뱀이 글로벌 MZ세대 대표로 출연해 자신의 한식 취향을 소개했습니다. 해외 공연을 하고 나서 회식을 하는데 다음날 해장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햄버거나 피자로 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국물과 밥이어야 한다. 한국 해장국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할 수 없다며 가장 좋아하는 해장국으로 순대국과 선지해장국, 순두부찌개를 꼽았는데요. 이어 제육볶음을 집밥 같은 맛이다. 연습생 시절 먹던 이모님 손맛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원래 명칭은 술국으로 파리로 해방 이후에 술로 시달린 속을 풀어준다는 뜻에서 해장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맛도 좋고 한 끼 식사에 적당하다 보니 술을 전혀 안 하는 사람 중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영문 위키백과 해장국, 해장국 문서는 우거지국, 콩나물국에서부터 마이너한 제첩국에 굴국밥까지 다루고 있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실제로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식당은 한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로 빈 자리가 없을 정도인데 회덮밥, 잡채밥, 김밥, 비빔밥, 떡볶이 등등에 알려진 한식이 많습니다. 이외에 가장 비싼 메뉴로 우리가 감자라고 부르는 고기가 많이 붙은 뼈로 만드는 뼈해장국이 귀한 메뉴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포장도 가능한데 바로 포장이 완료되어 나오는 1인분은 둘이 먹어도 족할 정도로 푸짐하다고 하는데요. 한식을 널리 알리고 있는 임정식 셰프 역시 뉴욕 소재 정식당에서 1년 반 동안 칼칼하게 양념한 해장국을 선보였습니다. 포크벨리인 스파이시라 불리는 매운 해장국을 해주자 또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지레 못 먹을 거야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구나 싶어 메뉴에 매운 해장국을 올렸다고 하죠.
그러나 테이스팅 코스 위주로 운영하는 파인다이닝에서 매운 음식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장국 대신 맑은 곰탕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술 한잔하고 속풀이로금 아닌 해장국으로 떠오르는 돼지국밥까지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육수는 돼지의 뼈로 우려낸 국물을 사용하고 삶아진 살코기를 썰어 고명으로 넣어 일본의 돈코츠라멘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다소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국밥으로 나오지만 본인이 원하는 취향에 맞춰 음식의 맛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매력으로 부추, 다대기, 소금, 새우젓, 후추 등으로 입맛에 최적화된 국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파향이 엄청 강하게 난다며 뭔가 몸에 좋은 느낌이다라는 첫 인상과 함께 생각보다 깔끔한 맛에 놀라는데요. 돈코츠라멘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돼지국밥은 또 다른 느낌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맨 처음 BBC 기자를 감동시킨 주문하자마자 깔리는 밑반찬과 그 사이 토렴으로 뚝배기마저 뜨끈한 상태로 안착하는 한국의 해장국에 보통 빠질 수 없는 음식이 김치와 깍두기죠. 보통 겉절이, 그리고 석박지라고도 불리는 일반 깍두기보다 큰 사이즈의 직사각형의 무김치가 식당의 인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밥과 함께 나오는 깍두기를 맛본 일본인은 새콤달콤한 깍두기를 맛보고 국밥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반찬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저씨들 음식이라는 인식이지만 실은 고기 국물에 우거지나 시래기, 부추 등의 채소가 고명으로 곁들여지는 해장국은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심지어 일본 유튜버 카오루는 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뜨끈한 추어탕을 최근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국물 요리를 그리워하며 CNN조차 해장국을 꼭 먹어보라 권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받는 해장국의 첫째 조건은 맛입니다. 깔깔한 입맛과 컨디션에 첫 술을 뜨는 순간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야만 한 그릇을 비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알코올로 부어있는 위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극적이지 않고 배불리 먹어도 속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방이 많아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음주로 손실된 영양분을 보충하고 간의 피로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밥을 말지 않아도 국물과 건더기만 먹어도 충분한 몸속에 남은 알코올을 잘 분해하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충분히 들어있는 영양식이라는 것이죠. 30년 경력의 한식 컨설팅 전문가다는 계절을 타지 않는 꾸준한 수요와 배달 창업 아이템으로 하루 300그릇 팔려나가는 원조 양평해장국과 따로 국밥 등의 비법을 공유하며 맛의 통일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한국의 주인장이 뭉근하게 끓여낸 해장국은 굳이 해장만이 아니라 평상시 먹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일품 요리가 되는 음식으로 입맛이 달라도 결국 기본이 갖추어지면 통하는 것이 맛이 아닌가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